안녕하세요. 미국 취직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한 당일 20%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성장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의 상황이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그런 이제 성장주를 누르고 있는 그런 압박적인 환경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넷플릭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사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넷플릭스 관련해서 방향성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가가 얼마나 빠지고 있는지 넷플릭스의 주가 차트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1월 25일 기준 장종료 마감으로 넷플릭스의 주가는 366달러로 1개월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4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3개월은 마이너스 45%, 1년은 마이너스 30%, 거의 지금 1년 동안 벌었던 걸 전부 다 지금 내뱉은 그런 수준인데요. 50일 이평선이 지금 현재 200일으로 향하고 있고 주가는 200일 이평선을 크게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4분기 매출은 7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6%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이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12% 증가하면서 1.33달러가 나왔는데 무려 시장 예상치를 61% 정도 상회를 했어요.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이익에 대한 매출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진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건 다음 분기에 대한 이제 새로운 신규 가입자 수에 대한 그런 고민입니다. 4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7% 감소한 828만 명이 나왔고 가이던스가 850만 명이었어요. 그것보다 좀 더 낮게 나왔고 총 유료 가입자 수는 2억 2천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넷플릭스의 전체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가입자 수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증가폭만큼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데요. 넷플릭스는 성장 둔화 모멘텀의 원인으로 아마존이나 그 다음에 디즈니, 훌루 등 시장 경쟁을 언급을 했고 2022년 1분기 앞으로 돌아올 분기에 대한 신규 가입자 수를 시장 예상치인 312만 명보다 62만 명 낮은 250만 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 폭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넷플릭스는 최근에 또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컨텐츠 가격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기에는 약간 부정적인 환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14일이죠. 미국과 캐나다의 구독료를 10% 인상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스탠다드 플랜 기준으로 미국은 월 15.49달러로 이전보다 10.7% 상향되고요. 프리미엄 플랜은 월 19.99달러로 11.1%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넷플릭스에 어떤 효과를 미칠까 이걸 이제 저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한번 차트를 보면 넷플릭스의 2021년 기준 미국 OTT 시장 점유율은 31%로 굉장히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2021년에도 높게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건 어느 정도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기존의 가입자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가격을 올린 만큼 가격 상승분이 이익으로 이제 책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기존 구독자에 대해서는 이익을 조금 더 높여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신규로 들어올 만한 그런 고객들은 이렇게 높은 가격은 진입 장벽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신규 고객 유입에서 디즈니 플러스나 아니면 다른 컨텐츠로 고객들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처럼 경쟁이 강한 상태에서 경쟁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을 올리는 건 오히려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일이 되죠. 최근 디즈니 플러스는 무료 가입 기간 및 할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스트리밍 서비스 비교표를 한번 보시면 스탠다드 기준 넷플릭스의 구독료는 월 15.49달러로 비교 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7.99달러로 가장 낮게 나타났어요. 주요 OTT 가입자 수 비교 차트를 한번 보면 지난 2020년 월트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한 이후에 지속적인 디즈니는 상승 곡선을 만들어내면서 넷플릭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걸 이 차트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T&T가 이제 HBO Max를 가지고 있죠. 이 AT&T가 가지고 있는 HBO Max의 가입자 수는 아직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얼마 전에 이제 작년 5월에 디스커버리와 미디어 사업 부문을 합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합병이 완료될 경우에는 경쟁력은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컨텐츠 비용도 넷플릭스는 지금 2022년 연간 컨텐츠 비용을 170억 달러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디즈니는 330억 달러를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만큼 오리지널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투자 비용에 더 많이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지금 상황에서 넷플릭스의 가격 인상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순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의 추가 하락은 나타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가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은 저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주가 하락을 반영한 넷플릭스의 12개월 선행 PER은 34.4배예요. 경쟁 기업 디즈니가 지금 30.1배인 거를 대비하면 지금 현재 이익 대비 주가 반영된 폭이 넷플릭스가 더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2년에서 2024년까지 3년 주당 순이익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넷플릭스는 18.4%인데 디즈니는 42.4%로 더 높게 나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주가는 지금 넷플릭스가 더 높은데 디즈니의 이익 성장성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면 당연히 디즈니가 넷플릭스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대외 환경이 성장 기업들을 압박하는 그런 시점에서 경쟁 기업 대비 높은 주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요인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뭐 20%씩 폭락 이런 이제 큰 폭의 추가 하락을 조금 막아주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매출과 이익이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021년부터 자사주 매입을 지금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 인상을 통한 이익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네 번째는 2022년 잉여현금 흐름이 상승 전환이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넷플릭스에서 이런 플랫폼 기업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구독자 수의 성장이죠. 이런 성장을 지지할 수 있는 신규 오리지널 컨텐츠를 출시하거나 아니면 게임이나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그런 과제를 넷플릭스는 안고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의 주요 차트를 몇 개 좀 간단하게 보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넷플릭스의 순증 가입자 수와 컨센서스 비교 차트인데 2021년 4분기 이제 오징어 게임 등이 이제 효과로 굉장히 이제 순증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났죠. 지난 3년 평균을 상회하는 순증 가입자 수 성장이 4분기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2022년 1분기부터 가이던스를 놓고 보면 성장이 확실히 눈에 보일 정도로 둔화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실적 발표 당일날 주가가 20% 가까이 빠졌고요. 넷플릭스의 ARPU 및 구독자 수 추이를 보면 ARPU는 인당 평균 매출액이에요.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를 구독을 하면 인당 얼마를 썼냐 이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2020년 이후에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북미를 제외한 구독자 수도 지속적으로 동반 상승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단지 증가하는 그 폭이 예상보다 낮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넷플릭스의 미국 구독료 인상 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당시 $7 99센트, 7.99달러 대비 약 2배 가까이 지금 현재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99달러가 약간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이미 2011년에 7.99달러를 딱 제시를 하면서 시장에 나왔는데 디즈니는 2020년에 오히려 넷플릭스보다 9년 뒤인 2022년에 디즈니 플러스를 7.99달러에 내놓으면서 겉으로는 우리는 넷플릭스와 경쟁이 아니라 미디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 가격을 보면 조금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연간 콘텐츠 투자 예산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디즈니가 2022년 제시한 33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 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매출 및 매출 총이익률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지속되는 가격 인상 그리고 가입자 수 증가 추세는 지금 매출 마진을 현재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와 같은 대외적인 악재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 오히려 가격 경쟁력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신규 고객 유입에 있어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현재 안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잉여연금 흐름은 긍정적이에요. 2021년에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는데 2022년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온 걸 플러스 성장 전환이 되는 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년 기준으로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을 보면 넷플릭스가 시장보다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장주인 걸 감안을 하면 어느 정도 시장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정도의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위험을 동반했을 때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월트 디즈니와 AT&T는 변동성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어요. 디즈니는 컨텐츠 비용을 상쇄시켜줄 현금 흐름을 디즈니랜드하고 호텔 이런 쪽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락다운이 오면서 부채 부담감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돈을 이제 현금을 찍어내야 되는 그런 사업 부문이 전부 다 락다운이 걸리니까 이제 부채 부담감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함께 하락세를 겪었고요. AT&T 역시 코로나19로 5G 인프라 확대가 지연되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고 미디어 사업 진출로 컨텐츠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펀더멘털 균형에 조금 무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하락세가 나타났고 중간에 이제 그런 기사도 있었죠. AT&T 이제 해치펀드에서 잘하는 것만 해라, 통신만 해라, 미디어 괜히 손대지 말고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또 주가가 한번 출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은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현재 지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했던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OTT 경쟁이 가속화되고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성장주가 압박을 받는 그런 환경에서 넷플릭스의 주가 하락세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 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는 이러한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간한 자료 등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